수학 실력이 좋아야만 점수가 올라간다 라는 말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깨부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수능에서 말이죠. 2등급 학생, 어쩌면 1등급 학생들도 이 문제 앞에서 10분 혹은 15분을 쏟아 부었을 겁니다. 그중 일부는 포기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갔겠죠. 그런데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거의 1, 2분 만에 답을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신유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쉬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길래 이 난리가 났을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2015년 수학능력 시험 공통 20번 문항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좀 어떤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괴랄하지는 않습니다. 지수함수 문제처럼 보이는데 좀 이제 합성함수가 좀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함수값을 좀 보면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문항 번호가 주는 좀 압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20번. 그래서 좀 만만치 않은 문제처럼 좀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문제입니다. 함정도 좀 없고 오히려 대충 찍어서 이렇겠지라고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정말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만 가지고도 한 5분이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헷갈린 학생들은 어디서 좀 헷갈렸고 오히려 이제 상위권들은 조금 잘 못 푸는데 오히려 중위권 학생들이 잘 푸는 그런 문제가 됐을까요? 제가 직접 좀 풀어드리면서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자,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y는 x도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뭐죠? 그릴 때 그냥 감소한다 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거. 점근선, 고정점, 증가, 감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점근선은 당연히 0일 거고 고정점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x는 몇을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죠. 그럼 3, 몇을 지나? 1이죠. 그래서 3,1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뭐 여기 1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점근선이 0이고 감소함수를 그리긴 하는데 사실은 점을 하나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점이죠? 2도 찾을 수 있죠. 2도 찾으면 2,5라는 점도 좀 쉬운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2,5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5입니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감소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감소함수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요 곡선이 지금 y는 5분의 1에 x-3이고 그리고 박스 내용을 좀 살짝 보면 이 박스 안에서도 똑같이 fx를 5분의 1에 x-3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나중에 fx에다가도 좀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x를 그려볼게요. y는 x를 그려보면 여기는 2,5고 여기는 3,1이니까 그 사이를 통과하겠죠. 그 사이를 통과해서 y는 x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y는 x를 그려놓고 보니까 교점의 x좌표가 바로 k가 된대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바로 k가 된다. 그래서 그림을 기본적인 점만 가지고 우리가 구해보면은 x좌표가 3인 거하고 x좌표가 몇인 거? 2인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행동이죠. 사실은 이 고정점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2,5를 자기가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이 숫자를 구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를 알 때 대략적인 값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그게 1이어도 좋습니다. 꼭 2가 아니어도 1, 2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점을 실제로 구하지 못할 때는 어느 점과 어느 점 사이에 있다. 이 정도는 좀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지수함수와 이 다항함수는 우리가 연립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k라는 지점이 지수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이 된다라는 것은 관계식으로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 기본적인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써보면 5분의 1에 k-3승 요 놈이 이 k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k 세제곱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을 세제곱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5의 3k 승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5의 3k 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5의 3k 승이 들어가 있으니까 5의 3k 승을 반대로 넘기면 이쪽에 남은 건 5분의 1에 마이너스 9승이 남았고 이쪽에 남은 건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 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 승이 자연스럽게 우연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 승이 5의 9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f 5의 9승분의 1이라고 하는 극도로 작은 숫자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계산이 되신 분들은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서 k, 그러니까 교점이죠. k보다 큰 부분은 모든 실수에서 fx가 다음과 같이 y는 5분의 1
x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이제 다시 fx로 활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정리해 보면 y는 5분의 1의 x 마이너스 3승이 결국에는 fx와 동일하기 때문에 x는 k보다 큰 범위에서, 그럼 바로 이 보라색 부분이 fx가 되는 거겠죠. 이 보라색 부분이 fx가 되는 거고, 이 k보다 작은 지점에서의 fx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아주 극도로 작은 5의 9승분의 1이라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입니다. 그럼 이제 합성함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합성함수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네모친 이 안에 있는 속함수가 5의 9승분의 1이 되도록 만드는 x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속함수 fx가 5의 9승분의 1과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x가 우리가 찾는 값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값을 x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f 5의 9승분의 1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fx가 5의 9승분의 1과 만나는 지점은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는 fx는 k보다 큰 지점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의 9승분의 1이 아주 작은 숫자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미 찍은 이 고정점보다 훨씬 작은 숫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선을 그어보면 5의 9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의 0에 붙어있는 숫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함수의 함수값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x라는 함수값이 5의 9승분의 1이 되도록 만드는 x값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x-3이 9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찾는 x값은 바로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x좌표가 12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속에 있는 fx가 5의 9승분의 1이 되기 위한 x를 12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에다 12를 대입했을 때의 결과인 36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 문항은 EBS 기준으로 정답률이 13% 정도 됩니다. 분명히 사후적인 풀이를 했던 학생들에게는 이게 그 정도나 돼? 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약 87%의 학생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곳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나가서 박스 안의 조건 전까지는 충분히 다 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식도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읽어보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k세제곱 곱하기 5의 3k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알려줬을 거고,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값은 fx의 극도로 작은 x좌표의 값을 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문제를 읽었을 때 이 합성함수의 수식이 이 안에 들어간 속함수의 극도로 작은 함수값을 가졌을 때의 x좌표가 궁금했을 겁니다. fx라는 함수를 그려보셨다면 극도로 작은 함수값에서의 x좌표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x좌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거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학생들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합성함수의 포인트를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쉽게 풀었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죠. 바로 합성함수를 그리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역함수의 관계를 건드리거나 엉뚱한 생각에 빠져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하는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풀이를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를 가지고 천천히 추론해 나간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평가원에서 공통문항에서 합성함수를 냈다라고 하거나 어려운 역함수의 풀이를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은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편견이 심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문항 번호를 가지고 난이도를 판단한다거나 N축이나 합성함수 같은 풀이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의 형태나 문제 번호를 보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공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라도 건드려보는 그런 시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